C# 배열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열이란 동일한 타입의 항목을 여러 개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 또는 객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타입은 정수, 인트 타입, 실수, 플로트 타입, 문자열, 스트링 타입, 클래스, 객체 등 이메일 타입을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배열 안에는 서로 다른 타입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수형을 배열로 만들 수 있고 플로트형을 배열로 만들 수 있지만 정수와 플로트를 섞어서 하나의 배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열을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해 두고 그 뒤에 이 변수에 배열 객체를 생성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배열로부터 각 원소, 엘리멘트들을 읽거나 쓸 수 있도록 특정 원소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배열 선언 부분은 배열로 넣을 타입을 써주고 요 D가 중요합니다. 대괄호를 열고 닫고 이게 배열 표시입니다. 그리고 배열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형 배열이라면 int 그리고 대괄호를 열고 닫고 브래킷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름을 int list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int list라는 이름으로 변수가 생기는데 아직 배열 객체가 생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null 아무것도 없다. 변수는 생성이 됐지만 아직 배열 자체는 없는 경우입니다.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배열 이름에다가 배열을 생성한 다음에 그 위치를 넣어줘야 됩니다.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은 u 연산자 뒤에 타입을 적고 브래킷 안에 개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 list는 u int o 이렇게 하면 정수형으로 5개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정수형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든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주소값이 int list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int list가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 값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값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배열 변수 선언과 배열 객체 생성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 선언을 하고 할당문을 써주고 바로 이렇게 써주면 예를 들어서 int 배열에 int list는 u int o 이렇게 하게 되면 이 5개를 생성하고 또 이 주소를 여기에 넣는 둘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배열로부터 각 원소를 우리는 필요하다면 하나씩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값을 읽거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배열명에다가 브래킷 안에 색인을 써주면 됩니다. 색인은 0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int list에 0은 1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엘리먼트에 1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열과 배열을 구성하는 원소 값들을 한꺼번에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선언 방법은 배열을 만들고자 하는 타입을 쓰고 대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배열이란 표시가 되고요. 배열 이름을 적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나왔죠. 그런데 할당해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할당해줄 때 중괄호, curly brace라고 하는데요. 이 중괄호를 열고 원소 값을 적어줍니다. 만약에 3개를 써주면 3개가 만들어지고 10개를 써주면 1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n개를 쓴다고 하면 크기가 n개인 배열을 생성하고 각 원소들은 입력으로 준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 배열, int list는 1, 2, 3 이렇게 하게 되면 크기가 3개인 정수형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배열도 객체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객체에 멤버 변수와 함수가 있듯이 배열 내에 제공되는 멤버 변수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명 다음에 객체를 접근할 때 점을 쓰고 명을 적어주게 되죠. 변수나 함수명을 적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배열명 다음에 length라고 적어주면 길이를 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 list 정수 배열이 있다고 합시다. 이 배열은 3개의 엘리멘트를 갖죠. 이런 경우에 int list length라고 하게 되면 이게 대문자입니다. 대소문자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3개이기 때문에 3을 출력하게 됩니다. 배열을 사용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라는 컴포넌트에 배열을 정의하기 위해서 4개의 멤버 베리어블을 만들었습니다. 정수형 배열로 int array,
실수형 배열로 플로트 어레이. 이 경우는 선언을 하면서 배열을 만들어줬죠. 인트 리스트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스트링 어레이라는 것은 문자열형 배열인데 원소도 한꺼번에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톰, 제인, 밥으로 초기화시켰고, 네 번째 오브젝트 어레이는 게임 오브젝트 타입의 배열입니다. 스타터에서는 인트 어레이는 변수 선언만 되어 있고 배열 객체 자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new int 2와 같이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그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엘리먼트도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에 각각 10과 20을 넣어줍니다. int 어레이 다음에 만약에 1을 넣으면 오류가 뜹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인덱스는 0번, 1번까지 밖에 없고 2번을 하게 되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오류가 뜹니다. 그 다음은 오브젝트 어레이도 자체를 생성한 것은 아니죠. 게임 오브젝트에 대한 주소값을 받기 위한 것을 두 개 만드는 것이지 게임 오브젝트 자체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배열의 길이만큼 그래서 오브젝트 어레이 .length라고 했고요. 요거를 반복을 하면서 new 게임 오브젝트 그러면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그 생성된 게임 객체의 주소를 오브젝트 어레이에 하나씩 넣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게임 오브젝트도 두 개 만든 다음에 그 주소 값을 각각 집어넣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string array.length만큼 돌게 돼 있으니까 string array가 3개의 엘리먼트를 갖죠. 그러니까 string array i를 찍게 되면 0, 1, 2 해서 톰, 제인, 밥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실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씬을 하나 만들고 빈 게임 객체에다가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설명한 바와 같이 int array, float array, string array, object array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인스펙트 창에서 살펴보면 int array는 empty로 되어 있죠. 아직 스타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언만 되어 있고 아직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float array는 5개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int array는 empty라고 되어 있고요. float array는 5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0, 1, 2, 3, 4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string array도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string array에 3개를 넣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object array도 게임 오브젝트를 넣을 수 있도록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어레이에 2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 아무것도 여기에 없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자체가 만든 건 아니라 게임 오브젝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소를 넣을 수 있는 공간만 있다는 뜻이지 게임 오브젝트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담기 위한 그릇이죠. 실행 결과를 보고 이 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톰, 제인, 밥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어레이는 새로운 게임 객체를 생성해서 이 주소를 넣도록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 결과 오브젝트 어레이의 첫 번째 엘리먼트도 게임 객체가 생성됐고 그 주소를 가르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도 이 게임 객체를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int 어레이에 2개의 0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10, 20으로 바뀌어져 있죠.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이와 같이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스트링 어레이인 경우를 살펴보면 톰, 제인, 밥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어레이에 톰, 제인, 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스펙트 창에서 4로 해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김으로 제가 넣겠습니다. 위에 것도 박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링 어레이는 인스펙트 창에서 4개로 바꾼 것입니다. 스크립트에는 3개가 들어있는데 인스펙트 창에는 지금 4개로 바꿔놨죠.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스펙트 창에서 새롭게 변경한 것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결과 박, 제인, 밥, 김 4개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인스펙트 창에서 설정된 값이 최신으로 방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이와 같이 설정한 값은 처음에 이 테스트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로딩할 때는 초기화가 되지만 이후에 인스펙트 창에서 우리가 값을 바꾸게 되면 그 바뀐 값이 적용이 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 스크립트 초기 값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리셋을 해주면 됩니다. 실행 중이네요. 실행을 끄고 테스트 스크립트에 점점점을 눌러서 리셋을 해주면 다시 3개로 바뀌었고 값도
스크립트의 초기화된 값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유니트 컴포넌트에 배열을 사용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개의 게임 객체에 동일한 다수의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 게임 객체에 두 개의 오디오 소스를 붙여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미사일 게임 객체에 처음에 발사될 때 소리가 필요하고 나중에 미사일이 적과 부딪혔을 때 폭발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미사일 게임 객체에 발사할 때의 소리를 첫 번째 넣는다면 두 번째 폭발할 때의 음은 따로 또 넣어줍니다. 이런 경우에 미사일이 폭파하는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발사할 때는 첫 번째 오디오 소스, 폭발할 때는 두 번째 오디오 소스를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령 플레이어 미술 컨트롤에서는 이와 같은 코드를 쓰면 됩니다. 먼저 오디오 소스를 일단은 받아와야 됩니다.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받아올 때 사용하는 유니티 함수가 getComponent s가 붙습니다. getComponent를 하게 되면 컴포넌트를 한 개를 돌려주고 s를 하게 되면 배열 형태로 돌려주게 됩니다. getComponent 오디오 소스를 하게 되면 이 게임 객체에 컴포넌트 타입이 오디오 소스인 것들을 전부 다 배열의 형태로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리스트를 이렇게 받으면 이 두 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오디오 소스, 여기서는 발사음이 되겠죠. 만약에 오디오 리스트 1을 플레이하게 되면 폭발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P파이터에서 이 부분을 코드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열을 사용할 때 주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열의 원소를 접근, 즉 읽거나 쓰기 전에 배열이 반드시 먼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됨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원소 개수가 0개인 배열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테스트 스크립트는 intArray라는 정수형 배열을 받기 위해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수형 배열을 생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스타트에서 루프로 돌면서 배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출력하도록 코드를 짰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실행 오류가 뜹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가 실행하면서 이 조건을 따지면서 intArray.length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intArray가 정수 객체를 만든 다음에 거기 있는 멤버 변수인 length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변수만 만들어져 있지 정수 배열 자체는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intArray.length를 실행하게 되면 그 주소로 점프해 가봐야 지금 주소값이 null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행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public이라고 선언해 주게 되면 인스펙터 창에서 자동으로 크기가 0인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빈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여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퍼블릭 선언 없이 일단 만들었습니다. 퍼블릭 선언이 없으면 프라이빗 선언한 것이랑 마찬가지죠. 이대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객체의 인스턴스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 11번째 라인에서 오류가 떴다고 되어 있죠. 11번째는 여기입니다. 즉 여기서 오류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intArray 객체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를 public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public은 외부에 intArray가 보이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일 뿐이죠. 그렇지만 외부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인스펙터가 자동으로 크기가 0인 정수형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인스펙터 창에 이 intArray에 대한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장을 하고 인스펙터 창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살펴보면 intArray 해서 비어있다고 나와 있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았지만 오류 메시지가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이 제대로 수행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배열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열은 한번 생성되고 나면 원소의 개수를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배열을 먼저 만든 다음에 개수를 늘리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배열을 쓰지 말고 리스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리스트는
곧 있을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열은 실행하기 전에 원소의 개수가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게임 객체에 여러 개의 오디오 소스가 추가되어 있다든지 게임 객체를 이용해서 어떤 위치를 잡는다든지 그런데 그 게임 객체들은 계층창에 이미 나타나 있다든지 등등 미리 알고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메모리, 검색 이런 측면에서 리스트보다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배열 둘 다 가능하다면 배열을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동적으로 개수가 추가된다면 리스트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배열은 동일한 타입을 여러 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배열은 한 번 생성하면 더 이상 원소의 개수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 원소들을 다루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